조짐 증상은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어떤 환자들은 안과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과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쉽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편두통 중에서도 다 같은 편두통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편두통은 크게 전조가 있는 편두통, 그러니까 조짐 편두통과 그냥 무조짐 편두통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조짐 편두통은 편두통이 있기 전에 두통이 올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전구 증상과는 또 다른 겁니다. 조짐 증상은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두통 전에 약 20% 정도의 환자들은 앞에 아지랭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좀 덜 보인다든지 뭐 지그재그 선이 보인다든지 이런 시각 증상이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그게 끝날 무렵이나 끝나고 나서 두통이 생기거든요. 편두통의 20%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두통 환자를 병력 청취를 하면은 과거에 그런 거를 경험했던 환자가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편두통 환자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시각 증상은 환자로 하여금 좀 굉장히 걱정을 뭐 이상하잖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 못 해보던 심한 두통이 오고 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병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안과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과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편두통인 것 같다고 신경과를 보내고 쉽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만약 오른편에 뭐가 있을 때 오른 눈을 가려보고 왼 눈을 가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눈을 가릴 때나 똑같이 오른편에 뭐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눈에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뇌에서 생긴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두통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편두통 조짐, 시각 조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짐 편두통의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조짐 편두통은 일단은 뇌졸중, 뇌혈관 질환하고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하고의 감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전증도 이런 비슷한 조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경색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한쪽 시야가 안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감별을 해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짐 편두통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실제로 이 편두통은 젊은 사람들에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 뇌졸중이 생기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조짐 편두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뇌졸중이 더 잘 생긴다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워낙에 편두통 환자에서 뇌졸중이 생기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요. 단 이런 조짐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위험도가 더블링이 되거든요. 그냥 배로 되고 담배를 피는 경우에 3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짐 편두통이 있는 여성에서는 흡연이나 아니면은 피임약 같은 거는 또 제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또 뇌졸중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위험도가 거의 없는 그런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편두통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편두통은 임상 증상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상이나 피검사에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고 진단에 또 보조적으로 쓰는 뭐 유발률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전구 증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다음에 약제에 대한 반응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에서도 매번 증상이 다르고 환자 간에도 증상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을 이렇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편두통은 환자들이 가장 자가 진단하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한쪽 머리 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 편두통 환자에서 한쪽 머리가 더 아프거나 한쪽 머리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쪽 머리가 다 아프거나 심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3국에서 좀 심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마이그레인인데 마이그레인이라는 용어가 MI가 반 해미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그레인이 이제 두통을 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그 마이그레인이라는 용어 안에 한쪽 두통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자를 쓰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편두통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뭐 이건 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한쪽 머리 그렇죠. 두통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진단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걸 질환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검사하고 MRI도 찍고 뭐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편두통이라고 알려주면은 환자들은 편두통을 질환 진단명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편두통이 또 왜 생기냐고. 예,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의 경우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이런 거 해서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서 당신 고혈압입니다, 뭐 당뇨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고 묻고 그런데 편두통은 그냥 그걸 또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편두통은 어려서부터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아프고 그래서 언니도 아프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월경 때 되면은 배 아픈 거를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별로 질병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처음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머리가 맑게 되면은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냥 다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남들도 다 머리 조금씩은 아프고 그냥 안 맑게 사는 게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편두통이었다는 거를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맑은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면요, 교수님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뭔가 준비하면 더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으면은 이제 대부분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편두통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예를 들어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빛이나 소리에서 악화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유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발 요인은 편두통의 진단에도 중요하고 환자의 두통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대한두통학회에서 만든 두통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외래 예약 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하고 그런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진단과 치료가 편하죠.